2030년대 해군 증강 계획으로 더욱 강력해지는 한국 해군 전력. 2030년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한국 해군의 전력은 그리 약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워낙 해군력이 강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일본과 워낙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그동안은 해군력 증강이 그리 크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 들어서면 더 강력한 대한민국 해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연안 해군에 머물러 왔지만 연안에 머물던 우리 해군이 작전 반경을 확대하면서 해군력 증강은 매우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해군이 전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연합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통상교역 루트로 부상하는 북극 항로에서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 항로에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찬 바다에서 한중일 해양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군은 2020년부터 장보고 3구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투입한 209급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배치 1은 2020에서 2023년까지 총 3척이 건조됩니다. 이 잠수함에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배치 2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납니다.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SLB 인북극성 -3형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주력이 상승했고 사거리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또한 얼마 전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실현되면서 앞으로 배치될 장보고 3 잠수함의 SLBM 의사 거리나 발사의 편의성 그리고 정확도도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7조 원 규모의 달하는 6,000톤급 KDX-준 이지스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맡아온 대공 방어 및 탐지 등을 분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 이지스함인 KDDX는 통안마사 스트를 갖췄고 127mm 함포와 64세리 KV-LS2를 탑재해 무장은 세종대왕 끝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DX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인 레이더는 미국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 인 엄드 아래 버금가는 수준의 고성능 레이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과 리그 닉스1이 제안한 KDX의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용 S밴드와 정밀 추정용 X밴드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밴드 방식의 에저 레이더의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어스트가 통합된 레이더는 지상 기반의 장거리 반공 체계인 LSAM에 적용된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용 레이더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200에서 300km에서부터 탐지 추적해 15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발되는 만큼 KDX의 레이더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우수한 장거리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KDX에는 전방 48셀 후방 16세리 신형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KV-LS2는 현재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된 KV-LS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증가한 대형 수직
빨 4체계로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무장 모두 한국형 무기들이 들어갑니다. 팜대공 무기 체계로는 L3의 상현과 해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생해 상형은 사거리가 최소 160km 이상으로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 요기도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가 20km. 급인 해궁은 근접한 적의 대한미사일과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단거리 반공 체계입니다. 생해상형은 케이브 LS-21 셀이 한 발에 궁은 1셀에 4발이 들어갑니다. 함대함 무기 체계로는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 알려진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헌트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 중인 이 미사일은 마하 3의 서사에 비행속도의 최대 사거리가 300에서 500km급으로 알려졌으며 관통 탄두를 적용해 단 한 발로 저대형 전투함을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로는 홍상호 지상 타격용 무기로는 해성-2로 불리는 다음 속순항 미사일이 탑재된다. 해성-2는 그동안 현무 세시 또는 철룡 등으로 알려진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1500km급에 달하는 한국판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군 당국이 올해부터 개념 설계에 착수한 경항모 급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오는 2033년기에 진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군은 독도함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 함 등 두 척의 대형 수송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념 설계에 착수하는 경항모 급대형 수송함은 3번 함해 군 안팎에서는 수직 이착륙용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한국의 경항모 급대형 수송함에서 운영할 유력한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12대 오스프리 등 수직 이착륙 헬기 8대가 착륙할 수 있고 승조원 720명, 길이 239m에 이릅니다. 건조 비용은 약 3조 1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해군 함정이 남무기들이 실전에 배치된다 해도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 중국에 비해서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함정들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강한 국가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핑계로 해군력 증강에 힘을 얼마 전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 도발로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부딪히면 30분 만에 전멸할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한국 해군의 전력이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당하고만 하지는 않을 전력이 대한민국 해군, 한국 해군의 전력이 입니다. 세계 해군 전력을 분석해보아도 한국 해군 전력, 대한민국 해군 전력은 2020년에 8위 권안에 드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해군 전력이 워낙 막강해서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2030년에 대한민국 해군, 한국 해군의 전력은 이보다는 앞선 순위의 해군 전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해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국을 침략한다고 한다면 큰 피해를 예상하고 덤벼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우리나라 항공모함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군사력 세계 3위에 올라선 중국이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소련에서 인수한 발야 가호를 개조해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2012년 제작하였습니다. 자체 기술로 만든 001A함이 최근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9년 초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영토 방위 계획과 걱정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함에는 미국 해병대의 최신작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 추진 역사.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 계획을 만들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계획에는 경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대형 상륙함 등 여러 대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통상 배수량 7만 톤급 이상을 대형 4만에서 7만 톤급을, 중형 4만 톤급 미만을 경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육군 출신 군 수뇌부들이 강력한 반대와 1997년 외환위기에 휘말리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이후 항공모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백지화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다시 논의.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2013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우리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해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LPH 비례 항공기 탑재 운영을 위한 개조 개장 연구라는 입찰 공고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항모 건조 능력은 충분.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만들고 운영할 능력과 여력이 될까? 해군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인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망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 능력을 제외하면 항공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도 충분히 건조할 능력이 있다는 예측이입니다. 결국 건조 비용과 운영비가 관건입니다. 2015년 항공모함 건조에 관한 용역을 수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모함의 순수 건조 비용이 배수량 7만 톤급 인중형 항모는 5조 4,200억 원, 4만 톤급 인중 경영 항모는 3조 1,50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 체계와 기타 장비들을 추가하면 건조 비용은 더 늘어나게 2019년도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2019년도 1년 국방예산